자, 이슈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고요. 바로 오늘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발 기업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매니저 한발 기업 들어볼까요? 요 종목은 저랑 이제 호흡이 잘 맞는 종목이고, 네. 이제 추천하고 이때 한 30% 이상의 수익이 났다가 이제 우리 룰상 한 달이 지난 종목은 다시 한번 뭐 리뷰라든지 그런 거 그쵸.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사실 제가 아까 키워드로 이제 IPO 추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종목을 말하고 싶어서 그냥 빌드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한화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을 오늘 이제 한발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12월 달 초에도 한번 가져와가지고 한 30~40% 가까운 좀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최근에 뭐 상한가로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해서 11건의 승인 이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ETF 관련해서 이제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또 그리고 비트코인 어떤 가격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지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대금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승인된 날, 전날 대비해서 거래 대금 자체가 2조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뭐 전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업비트 쪽에서 이제 거래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점유율이 거의 한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는 올해 이제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올해 이제 10만 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만 원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말에 그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했을 때 알트코인 전반적인 매수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좀 이제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두나무 상장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제 두나무 지분이 한 6%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두나무의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시총에 준하는 지분 가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두나무가 이제 상장을 추진할 때쯤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지금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어떤 분석처럼 10만 달러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그 가치가 기업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기술 투자와 함께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두나무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분 한 6.15%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서구 두나무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미국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만큼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한 내년 정도에는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아까 토스 이제 상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테마성으로는 이제 이월드라는 종목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만 사실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토스뱅크의 지분을 9.28%를 또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두나무 상장 기대감만큼 시장의 가장 큰 기대감은 또 이제 토스, 주관사인 비바리 퍼블리카의 어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그랬을 때도 하나투자증권이 더 직접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투자증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올해 또 주식시장 자체가 또 전반적으로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뭐 고금리와 또 그리고 이제 고물가 기조가 안정을 찾았을 때 시장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또 특히 뭐 상고 하저가 됐던 뭐 상저 하고가 됐든 결국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항상 시장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뭐 닷컴 버블이나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좋았으면은 또 가장 증권주들이 또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STO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는 시기다 보니까 또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이 또 하나투자증권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매력적이다. 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지난번에 야놀자 수혜주로도 말씀드렸었는데 하나 자산 운영 시리즈 C를 통해서 야놀자에 지금 300억 정도의 투자를 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야놀자 상장뿐만 아니라 또 이제 두나무 상장 기대감, 또 그리고 토스 상장 기대감, 또 STO 시장 개화, 그리고 올해 국내 증시의 어떤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하나투자증권이 여러 가지 이제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하나투자증권
다시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3,65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100원, 손절가는 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올해 매크로 관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것 팔방미인이라고 또 소개를 해줬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들어봤고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주요 모멘텀이 현재 비트코인 ETF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이 제도적 차원에서 엇박이 조금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물 ETF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이 주가 차이가 좀 주가 추이가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는 이제 엇박이 난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과 하락에 직접적인 연관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ETF를 안 사면은 현물을 사면 되는 것이고 사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두나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거고 그쵸. 또 비트코인 상승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더리움이라든지 알트코인 쪽이 어떤 매수세가 더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 왜냐하면 이젠 이더리움의 이제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더 높은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꼭 비트코인의 어떤 주가 움직임 그 흐름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빠르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심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건데 일단 가장 굵직굵직했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상태고 또 이제 반감기를 또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결국 이제 그랬을 때 가장 큰 수혜주는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도 거래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투자증권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또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허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전혀 이제 연동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에서 하나투자증권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하나투자증권이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과 커플링되는 현상도 좀 줄어든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예. 전반적인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크립토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 더 움직임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 외적으로도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토스라든지 그쵸. 아까 이제 국내에서 많죠. 이제 IPO 대여 관련해서 네. 직간접적인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이고 블록체인 쪽에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했던 맞아요. 회사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 같은 경우도 또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네. 결국 하나투자증권의 가치가 지금 현재 구간은 너무 좀 저평가다.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한 기업들의 어떤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너무 좀 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제 김영민 매니저님은 이런 비슷한 논리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다시 한번 좀 빠진 상태이거든요. 여기와 관련돼서 뭐 하나투자증권 국내에는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되어 있는 섹터죠. 이쪽에 대해서 뭐 콜을 외치십니까? 사실 이제 좀 현물 ETF가 상장되고 나서 거래량 자체가 좀 시원찮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실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 위한 어떤 제도권 진입의 이제 발판이었다. 그냥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하면 지금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그냥 현물을 사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래량 자체가 이제 조금 부진하고 그게 이제 뭐 전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에도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 가격도 역시나 좀 고점을 치고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고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흐름도 단기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또 이제 코인 관련해서는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가 코인을 합병을 시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카카오의 이제 클레이튼하고 네이버의 이제 핀시아 코인이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까 김준호 매니저도 얘기했다시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과 관련된 이제 나머지 이제 시세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코인 관련된 종목들 시장이 이제 빠지면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뭐 저점 매수 측면에서 봤을 때 네. NFT라든지 또 STO 관련주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점 매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이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관련해서 VS는 한번 이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기술투자도 여기 라인업에 넣어야 될 것 네. 같고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 안에서 움직인다면 위메이드도 잘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도 어떻게 보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한번 순위 한번 뽑아 볼까요? 이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중에서는 어쨌든 대장은 하나투자증권인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모멘텀과 오늘 이제 탑픽으로 키워드 제시했던 것처럼 이제 IPO 이제 워낙 굵직굵직한 막 10조, 20조짜리 이제 이런 기업들의 이제 IPO가 네. 올해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IPO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또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코인만 놓고 보면 하나투자증권과 우리기술투자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만 이런 이제 신규 IPO와 관련된 이제 이슈를 같이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하나투자증권이 뭐 역시나 대장주가 아닐까. 차트 열어보시면 뭐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차트가 거의 쌍둥이에요. 같이 이제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네, 붙여놔도 맞습니다. 거의 똑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뭐 대장주는 그냥 하나투자증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가상화폐 시장으로 전체로 넓혀 보면 요 종목들 외에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기업. 실제로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 가상화폐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 찍고 거의 한 40% 가까운 급격한 이제 조정을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9,000원 아래 구간에서 네. 저점 매수 접근이 또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해보면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라인업에서는 하나투자증권 이야기해줬고요.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까지 또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쪽에 좀 관심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뭐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한미 반도체를 또 할까 하다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네. 살짝 이제 좀 비슷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이제 OSAT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한미반도체는 이제 사실은 그냥 그저 그런 OSAT 기업은 아니죠. 이제 후공정과 관련해서도 워낙 지금 독보적인 이제 또 사업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TC 본더 이게 이제 HBM과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제 이슈로 부각이 좀 됐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하고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격차가 벌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오늘 한미반도체가 또 재밌는 게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아주 극과 극의 상반된 이제 리포트가 나왔어요. 두 개가 지금 나왔네요. 하나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제목도 되게 지금 재밌는데 퀄리티와 뭐 퀀터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 Q도 좋고 Q도 좋다 예. 이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87,000원 제시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좋은데 삼성에서? 예. 네, 또 하나는 좋은데 목표 주가는 오히려 하향 조정된 게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지금 HBM이라든지 또 AI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미 반도체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준비해온 하나마이크론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매출액이 1조 조금 못 미치는 한 9,700억 정도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 4분기 때는 이제 시작이 조금 이제 둔화될 걸로 지금 예상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출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사상 이제 최대 매출이 이제 경신이 좀 됐고 네. 업황이 이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다. 특히나 이제 이 베트남 공장이 아주 빠르게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그나마 작년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실적에 이제 버팀목 역할을 좀 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2공장이 이제 준공을 좀 해가지고 올해 이제 본격적인 증설 효과가 이제 반영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실적 증가폭이 훨씬 더 좀 커지지 않겠는가. 업황의 측면에서 봤을 때 메모리 기업 이제 두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작년에 정말 혹독한 감산을 했잖아요. 다운 사이클이 워낙 작년에 이제 아주 빠르고 강렬하게 이제 진행이 좀 되면서 거의 50% 가까운 이제 감산을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외주 후공정 기업들 실적이 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의 이제 업황이 회복되고 메모리가 이제 감산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증산을 해야 될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지만 또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서버 투자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수요들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특히나 이 베트남 쪽이 이제 서버 중심으로 이제 믹스 개선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본격적인 이제 실전 턴어라운드를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DDR4에서 DDR5 이제 전환이 올해 더 이제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후공정 이제 외주 후공정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의 이제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AI 반도체, 특히 HBM3라든지 HBM3E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경쟁을 좀 해야 되고, 특히 TSMC에 비해서 지금 아주 좀 뒤떨어졌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패키징 쪽 2.5D라든지 어드밴스드 패키지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기존에 이제 이 레거시와 관련된 물량들은 아마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HBM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HBM 시장과 또 미세공정 투자에 더 집중을 하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마이크론 너네들이 좀 알아서 해다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공정과 관련해서 뭐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공정들을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량을 많이 좀 따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가팔라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매출액 전망치가 1조 3,400억.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조 단위 이상의 이제 매출이 기록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올해 1,80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니까 만약에 올해 예상 컨센서스대로 하나마이크론이 장사를 잘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주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미 반도체하고도 시총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좀 되면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설명 좀 드릴 텐데. 네.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제 9월 달에 강하게 한번 솟구치면서 3만 원을 강하게 좀 뚫어내는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최고가가 이제 34,000원, 뭐 34,500원, 9월, 10월, 11월까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다가 11월 이후부터 주가가 이제 조금씩 흘러내리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은 길게 보면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 하단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어저께 딱 양봉 만들면서 26,000원 요 박스권 하단이 지지가 좀 됐기 때문에 저는 하단 지지와 그다음에 이제 반등 추세를 공략한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종가 근처 27,000원을 매수 가격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2,000원, 손절 가격은 2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설명 중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김영희 매니저님은 이번 하나마이크론 4분기 실적도 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요,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1조 3천억 원, 1조 3,400억 정도를 매출액으로 인식한다면 많은 양이 4분기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그건 올해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작년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컨센보다는 조금 하회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때 이제 좀 부진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약간의 기대감은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최근 이제 시장 조정에서 가장 또 크게 빠진 종목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작년에 안 좋았던 실적까지 다 반영하고 이제 떨어낼 거 다 떨어내고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을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했고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 근데 이제 올해는 매출액이 지금 1조 3천억 이상,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원대 이상의 이제 올해 매출이 이제 기록될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주식은 또 미래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좀 포커스를 좀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간 제가 올해를 또 2023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1조랑 나올까라고 했었는데 올해였습니다. 올해라면은 바뀌었죠. 2024년이죠. 올해면은 엄청나게 더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장성에 대해서 4분기 컨센 하회 전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여전히 단단한 기업이다라고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VS 시간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에도 엄청난 종목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한미 반도체 있고요. 오스타트 쪽으로, OSAT 쪽으로 김준호 매니저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SFA 반도체까지 있고 하나마이크론 리뷰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설부 투자에 있어서 또 가장 직접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실 AI 반도체 또 HBM에 가장 이제 선도하는 TC 본딩 관련된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또 방금 전에 근데 또 삼성증권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뭐 7만 7천 원에서 7만 원까지 하향을 하고, 또 그리고 또 HBM 관련해서 사실상 후공정이 올해가 사실상 이제 생산의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저 보도가 나오면서, 또 그리고 고객사 확대가 예전만 못하고 고객사 확대가 조금 이제 저조한 상태다라는 지금 보고서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가 어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네.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사실 이제 연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좀 한미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럼 AI 반도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결국 저는 오늘 사실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는 거는 어제 뉴욕 증시처럼 TSMC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다시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요. TSMC가 전일 실적 발표를 했었었는데 지금 4분기가 호실적이 나왔던 게 결국 초미세 공정단에서 지금 이제 5나노 밑에 양산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굉장히 지금 10% 이상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결국 TSMC의 어떤 이제 파운드리 투자의 강화와 또 2025년도 기준에 2나노 양산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TSMC의 어떤 파운드리 투자 강화와 최근에 또 이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친미 성향의 민주당이 지금 당선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TSMC 공급망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에이직 랜드가 오늘 시장에서 다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지금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으로 또 TSMC와의 또 공식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또 ARM 또 관련해서도 공식 협력사이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도 뭐 엔비디아도 계속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포스트 엔비디아에 대한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 TSMC와 또 ARM이 또 포스트 엔비디아로서 가장 또 핵심 또 수혜 AI 섹터의 가장 핵심 수혜다 보니까 에이징 랜드가 오늘 이 반도체 섹터의 좀 상승을 좀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여기에 없는 에이징 랜드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뭔가 네. TSMC의 호실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목의 안에서도 이 TSMC가 좀 묻어 있는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떨지까지 이야기를 해줘봤고 에이징랜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잠깐만. 네. 한미반도체 얘기를 네. 조금만 좀 덧붙여드리고 싶은데 한미반도체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아까 분명히 오늘 상반된 리포트 이 두 가지의 관점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목표 주가가 하향됐지만 매도 리포트가 아니에요. 네. 한미반도체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예.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이제 리포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이 HBM3E 또 HBM4와 관련된 이제 후공정에 대한 투자가 올해가 지나고 나면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전망인데 예. 사실 저는 이거는 이제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HBM 시장이 이제 결국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익히 많이 알았지만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되는 건 올해부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HBM이 세대가 계속 이제 교체가 되면서 후공정에 대한 투자도 이제 뒤따라 붙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순히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된다. 이런 논리는 이제 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해하기 좀 어렵다.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사실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HBM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이게 결국 AI 이종 집적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이제 트렌드잖아요. 그쵸. 결국 이 기술 트렌드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좀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의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오히려 이제 신규 고객사들 이제 포섭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제가 이제 그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그 애널리스트를 까는 게 아니라 한미 반도체 히스토리를 보면 삼성전자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네. 삼성전자를 아예 버렸어요. 이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없이는 TC 본딩 공정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HBM 지금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보다 뒤떨어진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TC 본더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10분 만에 바로 한미 반도체에서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하고 아예 이제 거래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컸네요, 확실히. 얼마나 이게 이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삼성전자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제 이 HBM과 관련된 또 다른 이제 고객사들을 충분히 이제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아마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추가 고객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얘기인데 네. 삼성전자하고는 한미반도체 거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중국향 기업이라든지 대만향 기업들에 대한 이제 추가 이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걸 이제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 뭐 저는 목표 주가 하향이 한미반도체 오. 주가에 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네. 목표 주가 83,000원짜리 리포트도 오늘 나왔다라는 걸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다른 성격의 리포트 두 개가 나왔고요. 김영민 매니저의 얘기를 좀 들어본다면 한미반도체 콧대가 전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엔비디아급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인기 조회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선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9일 장전 조회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면서 시장 분위기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니까요. 저출산 정책 테마 그리고 AI 소프트 쪽 강한 것 같습니다. 알서포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시기에 이러한 비대면 재택근무 관련주가 크게 시세를 낸 바 있는데요. 어제는 저출산 쪽에서 유아용 용품에서 이러한 비대면 기업으로 분위기가 넘어온 듯한 흐름이 이미 확인도 했습니다. 관련된 흐름들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AI 첫 폰 삼성 갤럭시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로 어제 톡톡하게 주도주 역할을 했던 건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요. 때문에 포시에스, 플리투 어제 강세를 보였고 다음 6위부터 10위권도 흐름을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관련 모멘텀으로 역시나 QRT, 제주 반도체 기업들의 선전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 때문에 궁금한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AI, 이제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온 건지 그리고 저출산 정책 테마 안에서도 유아용품 그리고 비대면 관련 기업으로 조금 넘어온 듯한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또 우리가 전략은 어떻게 짜볼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선 아나운서와 함께 장전 조회 상위 예상 체결가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개장에 필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정말 정확하게 잘 짚어준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어제에 이어서 좀 비대면으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테마가 더 커지는 건지 잠깐일지 김준호 매니저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출산 관련해서 어제도 잠시 짚어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저출산 다른 어떤 정책 같은 경우는 핀셋 정책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 도려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정부에서 강력한 육성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정책의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 저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인식을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뭐 1억을 뭐 지원하겠다라고 예.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출산율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도 낮춰야 되지 경단녀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일자리 문제도 뭐 재택근무로도 여러 가지로 네. 다방면으로 이제 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어제는 또 이제 비대면 관련해서 재택근무 관련해서 뭐 알서포트를 시작으로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그 저출산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의 특단의 조치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해서 아니면 일자리 관련해서 경단녀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요 안에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무슨 뭐 저출산 관련된 정책 수혜주는 무조건 비대면 관련주다라고 이제 국한을 짓기보다는 관련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확장을 계속 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대면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김영민 매니저님, 이제는 좀 오늘 소프트웨어, AI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하나마이크론도 포함이 됐었지만 아까 네. 소프트웨어도 확실히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또 우리가 이제 이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AI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 좀 구분해 가지고 이제 보면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 이렇게 크게 이제 양분할 수 있겠죠. 하드웨어 쪽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혹은 이제 IT 부품 쪽 보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AI 솔루션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하면 되는데 특히 이스트소프트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경고 딱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좀 강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반도체로 따지면 제주 반도체라든지 네오셈 이런 종목들을 못 말렸던 것처럼 사실 이쪽 이제 AI 쪽도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자극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또 샘 올트만 방한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는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랫단에 또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 어제 이제 온 디바이스 AI 뭐 삼성 갤럭시 S24에 대해서 뭐 평가는 분명히 좀 엇갈리는 측면이 좀 있고 네. 뭐 2년 뒤에 이것도 유료화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 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다. 삼성이 이제 출시를 한 만큼 애플이라든지 또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AI가 탑재된 AI 폰을 이제 출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최적화 그리고 이제 솔루션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마음 AI라든지 뭐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AI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최종 목적지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